쓸모아. 지난 26일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애플의 최종 테스트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최대 IT 기업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용 OLED를 전량 삼성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경쟁 기업인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중국의 BOE를 공급사에 추가했는데 BOE는 애플의 까다로운 기준을 최종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애플의 높은 기준을 통과한 것은 삼성과 LG뿐이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했던 애플은 다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인텔로부터 PC용 중앙처리 장치 위탁 생산을 따냈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하반기에 CPU 생산량을 두 자릿수로 늘렸지만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인텔은 삼성전자에 CPU 위탁 생산을 맡긴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세계 1위에 오르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제 인텔의 CPU 위탁 생산까지 맡으며 그 계획이 실현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최대 IT 기업인 소니에 새로운 SSD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은 삼성전자가 게임 콘솔에 적합한 새로운 비유발성 저장장치 규격 SSD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0년 출시되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SSD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샘 모바일은 삼성전자가 소니와 협력하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니 게임은 매우 큰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가 삼성전자에서 만든 SSD를 채택한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은 경제 도발을 할 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성장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파나소닉은 반도체 부문을 대만 누버턴 테크놀로지스에 매각했습니다. 파나소닉은 1990년대 전후에는 반도체 매출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어갔지만 한국과 대만 업체의 급성장으로 인해 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최근 전동차의 배터리 관리에 사용하는 반도체를 강화하겠다며 재건에 나섰지만 2019년 회계연도 매출 922억 원에 영업적자 235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파나소닉은 반도체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서 이젠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점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26일 기사에서 일본이 점점 기술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리더였지만 지금의 일본은 혁신 경쟁에서 훨씬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소니, 도시바와 같은 회사의 매출이 애플, 삼성과 같은 업계 리더의 매출보다 크게 떨어질 때까지 일본은 약 2000년대까지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위험을 피하려는 금융 시스템과 결합된 일본의 획일화된 업무 문화로 인한 혁신 감소를 비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점령해 가는 동안 일본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시즈오카 대학의 한 교수는 일본은 실패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문화에 본거지라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일본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빠른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